오늘의 그 영자신문 읽기는요, 지난 3월 31일자 기사입니다. 한 열흘 됐죠? 그렇죠? 3월 31일자. 목요일자 기사예요. 코리아 타임즈 목요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Stop Distorting History입니다.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멈춰라 라고 하는 거죠. 왜곡되어져 가는 역사.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역사 왜곡을 하고 있죠. 부제목은요, Japan cannot hide truth about wartime atrocity입니다. atrocity가 아니라 atrocity예요. 자, 일본은 그 어떠한 진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숨길 수가 없다. 몸에 가는 거니 전시 상황에서 벌어진 잔악 행위들이에요. 잔악 행위들에서 이렇게 S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시 잔악 행위에 대해서 어떤 진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 앤러스티가요, 어떤 것인가 하냐면, 여기 보시면 전시잔악행위라는 뜻이에요. 전시잔악행위. 에트라스티. 에트라스티의 이제 그 복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용을 또 한번 볼까요? 네. 자, 지난 한일 관계가 이래요. 근현대 들어와서 이 한일 관계는 일단은 1910년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이죠, 그렇죠? 1800년대, 그렇죠? 1800년 그 정조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조 대왕이 죽죠, 그렇죠? 뭐 노른 세력들이었던 그 이런 일에서 죽었다는 이제 그런 설이 있지만은 거의 맞다고 보는 거죠. 사학자들은 전통적인 그 민족 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노론의 어떠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 일본하고 친일 행위하면서 그 이제 그 한일 합방에 합병 언앱션을 하는데 이제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친일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전통사학께서는 정조는 암살됐다 그러죠. 그렇지 않고서는 40간 넘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것은 뭐 하여튼 뭐 200년 된 얘기고요. 이때 정조가 사후에 우리나라 근대화를 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보다 어쩌면 더 빠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조가 죽음으로써 우리는 60년, 1860년 이런 60년 동안 이 안동 김씨라든가 안동 권씨, 풍양족씨 몇몇 그 3개에서 5개에 속하는 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고문세가들이죠.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찢겨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73년이죠, 그죠? 1876년에 강화도에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포에 의해서 이제 심각한 외교적인 손실을 당하면서 국가가 하나하나씩 이제 망해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다 결국은 10년에 한일 병합을 했습니다. 강제죠, 그죠? 강제죠. 그러니까 지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굉장한 그죠? 인적인 거하고 이제 물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물적인 것들을. 뭐, 온통 산화라든가 사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일본에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죠. 그렇죠? 여기에 또 지대하게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지금의 뭡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힘당에서 그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제 나이 때 한 60대 되는 사람이라든가 70대 한 초반에 이런 사람들은요. 그 할아버지 때가 외정 밑에서 한 자리를 다 했기 때문에 크든 작든 한 자리 했기 때문에 호강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거나 아니면은 만주로 다 망명을 해야 되거든요. 재산을 다 놔두고. 그쵸? 이 합병의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뭔가, 그 이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혜영, 그죠? 이혜영 씨의 그 육형제가 그 이혜영 씨, 그죠? 이시영 씨의 형이에요. 친형. 이시영 씨. 우리가 해방된 이후로 초대 이제 이승만 정권 때 부통령을 한 이혜영 씨가 형인데, 이 사람의 이제 그 장손자가 이종찬 씨라고 누군가니 김대중 정권 때 이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혜영 씨의 친손자예요. 1935년에 이제 그 상하이에서 태어나갔고요. 45년 해방 때 돌아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알죠, 정확하게. 예. 무엇이 해방된 조국에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알아갖고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육사를 갔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국방력이 강해야지 나라를 안 뺏긴다 그래갖고 육사를 갔는데 육사 이, 이 접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육사 그 입교할 때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을 볼 때 당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 육사를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이종찬 씨의 이제 조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냐 선대가 누구냐는 걸 보니까 이혜영이라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갖고 그냥 막 무시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너희들이 독립투사 자식이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요. 지나서 45년에 이제 해방이 됐어요. 엄청난 참탈을 당하면서 아무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40년 정부 수립기 전까지 미 군정이 진행돼요. 이 군정이 진행되면서 일본도 상당히 패망돼갖고 어려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일본은 기술력이 있죠. 전쟁을 일으켰다면요, 대단한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미 군정을 통해서 좌우에 굉장히 혼란한 기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50년에 전쟁이 났어요. 이 도끼시라 그러죠? 개가 개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끼라 그랬는데 일본은 줄 알았더니 이게 영어예요. 개가 개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죠. 그렇죠? 이때 통해서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회복을 했죠. 엄청난 미국의 그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 군수 물자를 이제 대주면서 일본은 그냥 거의 뭐 회복을 했죠.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죠. 남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똥개 새끼들이죠. 일본은 우리나라 침략해서 인적 물적 자를 뺏어갔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남북 전쟁 때 아마 이런 고마움을 모르는 놈이죠. 아주 그냥 더러운 새끼들이지. 쪽발이 새끼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한일 국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차관이라든가 돈 같은 게 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너무 졸속한 한일 외교죠. 한일 외교 국교 정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아직도 문제가 많죠. 그렇죠? 너무 군인 정권이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권력은 잡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 좀 그런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들 안 짚고 넘어갔죠. 이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거 갖고 다 퉁쳤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참 문제가 많은 놈들이죠, 일본 놈들이. 그러다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73년에 김대중 낙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다나카 수상했을 텐데 이때 이제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떻다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층 말하는 박정희 정권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친일 세력이 강하죠. 왜냐하면 일본 육사를 나온 사람이 꽤 있었어요.
조선인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친일적이죠. 그래서 김대전 사건을 그냥 유한무하로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본은 강력하게 이제 대하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함부로 남의 나라 와서 납치를 벌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김대중과 이제 박정희 정권은 할 말을 못하죠 제대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물밑 작업을 통해서 유화무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웃기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을요. 이 친일 세력들이 얼마나 많으면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나라죠 한마디로. 예. 그게 아직도 70년이 지났지만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다가 93년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일본이 정권이 고노관방상이 성명 발표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죠. 정치성범죄 강제동원 노동력에 대해서 사과를 좀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새로운 한인관계를 맺어나간다 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더니만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 20년 또 있다가 예, 이제 그 기노 뭡니까 그 뭐 아베 신조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나타났고 또 이제 뭐 이상한 금액으로 막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거죠. 그러다가 19년에 이제 일본의 주요 반도체 생산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을 반대를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큰 타격을 안 받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일본에서 만든 일부 부품들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볼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뉴라이트 계열이 있어요. 이게 큰 문제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거사를 정리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죄라든가 이런 진정성이 없는 거는 국내에 아직도 일본 국내에 친일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이 몇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계, 관계, 재계, 학계, 뭐 군에 걸쳐서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을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예? 이영우 씨는 이제 서울대 뭐 경제학과 석자하고 서로 있다 그러지만 명예교수자면요. 한국경제 뭐 한국경제 발전사라 그래서 뭐 쭉 얘기 썼는데 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썼어요. 조선시대 이전 시대 좀 썼는데 뭐 반일 종족주의를 써갖고 뭐 그러는데요. 이들은 좀 생각을 좀 정확히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이들은 학자로서 그런 것보다는요. 이 자기 어떤 삶을 어떤 그 즐기기 위한 탐욕을 즐기는 놈들 같아요. 학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이래요. 일본의 현 구급파들이 서서히 이제 하나씩 이제 과거지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군대 거기서 이제 이게 그 우리가 강하게 이제 할 때마다 민주당 정부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같은 거 뭐 자유한국당 맨날 공화당 이런 애들하고 달리 생각하는 이런 민주당 애들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히는 거지 한 게 아니라 이 뉴라이트라는 조직의 어떤 그런 친일 단체가 너무 강하게 했어요. 이들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조대와 선대들의 어떤 그 시절이 일본에 비유하려 호요시를 했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남의 자식들은 전쟁터 가고 대동아 전쟁터 가서 죽거나 여자애들은 시골에서 모르는 애들은 납치당해갖고 어? 그저 태평양 전쟁 일본인들이 군적으로 가갖고 그냥 거기서 희생당하고요. 토론지도 못하고요. 납치를 당했는데 몰라요. 당시 조선시대에. 그만큼 일본 놈들이 에, 한국의 여자애들을 데려가는데 당시에 한국에 있는 이런 그 관리를 하고 있던 놈들이 웃단이라든가 면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놈들이요. 다 개짓거리를 한 거죠. 결국 이런 놈들이 일본에 비유하려서 호위호식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싸게 땅을 처분하고 넘어가면은 그거 사갖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사죠. 그랬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해방된 이후 다 척결을 해야 되는데요. 척결을 못했죠. 그렇죠?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친 기회의 첫 번째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시면 들으면요. 이 사람들의 책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강의를 한번 들으시거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연찮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인 대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누구면 윤보는 제가 잊어먹었네요. 아유,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싫어요, 부르기가. 이름이 아까운 거죠. 한국인 이름이 아까워요. 이 아버지가 이제 뉴라이트 계열인가 봐요. 누군가가 뉴라이트 계열에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동영상이 없어졌어요. 응? 아주 심각하죠. 얼마나 일본이 아직도 70년이 지난 시점에 분명한 어, 그 잘못된 행위를 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 친일 세력이 아직도 박하게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강의는 신청을 하면 안 되죠. 책도 팔아주면 안 되죠. 예? 학위 하나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더러운 새끼들한테 학위 받아서 뭐예요? 이런 놈들한테.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께서 이제 학위 논문,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받지 말아요. 인간이 아유 나라 팔아먹어갖고 민족 팔아먹어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손주 세대들인데 이거 뭐. 자, 그다음 보세요. 일본의 괴사탕 하늘 과거사 부정은요. 국내 아직도 일본이 한국의 근현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믿는 친일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거는 이 부분은 약간의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일본은요. 우리나라에 열을 주고 얼마를 가져가고 있는 거냐? 이거의 1000배인 있잖아요. 1억을 가져갔어요. 예. 1에 1000배가 1억쯤 되나요? 한번 어마한 걸 가져갔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걸 다 가져갔어요. 물자와 인적과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헌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조선에 깔아놓은 다른 건 기본적인 거냐? 자기네들이 중국을 대륙을 침략하게 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뭐 있어요? 그래봐요. 철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천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주요, 목포 이런 데 있잖아요. 항만만 약간 조금 개량했지. 다르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교육과 사회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나요? 없어요. 철도 하나 깔아간 것 같다고 지대한 공헌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뉴라이트 결이라는 거죠. 이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 고대사를 부정하는 이 김영구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그 여러분들 일부 대학 교재 보면요. 우리나라 그 대학교 역사 교재 보면요.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400년 전에 대한 우리나라 왕조가 없어요. 일부 국가에서. 예.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 거를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10을 주고 1억을 가져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해요? 우리는 해방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밖에 없었던 거야. 어? 사람밖에요. 예. 한데 그런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저는 이런 거 봐요. 이 새로운 정보를 보는데요. 새로운 정부는 이제 그런 과거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과거사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융통성 있게 국가 운영을 해야 돼요. 윤석열 새로운 정부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취임 시되면요 남의 나라를 방문해요. 취임한 이후에 미국을 먼저 가요. 그리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가장 가까운 사실은 북한 또는 일본, 중국, 러시아를 먼저 가야 돼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약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나라를 우리의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라는 거, 혈맹이라는 이유로 해서 미국을 먼저 가요. 미국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아니, 이제 미국은요, 말없이도 갈 수 있는 동맹이에요. 미국은 좀 두 번째 갔다가 뭐가 문제됩니까? 전화상으로 이렇게 통화한 다음에, 어? 서로가 충분한 시간을 내서 좀 오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가갖고 뭐 2박 3일 하려고 합니까?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충분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외교라든가 국방 여러 가지들을 얘기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말없이도 갈 수 있는 동맹국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가장 가까운 주변 나라부터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놓고 잘 생각해야 할 외교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요, 북한은요, 우리의 적이한,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가야 시원히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 후에 주변국과의 어떤 관계를 윤석열 정부가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하기 전에 대강 이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할게요. 자, 보세요. Stop Distorting History입니다. 자, 그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멈춰라.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라. 그 한국적인 표현 같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 빠졌어요. 이게 뭐 어라든가 더가 생략됐습니다. 근데 제목에서는 이게 생략되니까 그렇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Japan에서 against the common strong criticism for historical facts about this wartime atrocities. 자, 일본이 또다시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뭔가에 대한 이 역사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비난받고 있어요. 뭐에 관한 거니? 일본이 전시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This criticism, 이러한 비난은요, 언제 일어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Camps Tuesday, 지난 화요일 날 왔다 그럽니다. 요게 3월 31일자니까 아마 이제 이게 29일 날, 그죠? 3월 아마 29일인가 봐요. 그죠? 당시 일본 이 교육부는요, 어떠한 결과들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It just screened of the textbook of used by the second and the third year high school student starting in the 2023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대한 이 검증이죠. 이 검증에 대한 이런 방침을, 그렇죠? 교과서 어떤 걸 펼친 일에 대한 검증을 대한 방침을 발표했는데 2023년부터 시작되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 검증에 대한 어떤 방침을 발표했다 그럽니다. 자, text published was first to deals the expression first mobilization, which was used to describe the Korean first into the hard labor during Japan's 1910, 45 the occupation of Korea. 자, 이 교과서 출판 업자들은요, 강요를 받았다는 거죠. 뭐라고요? delete the expression. 어떠한 거는 삭제라는 거죠. 요 딜러트는 아시죠? 컴퓨터에 보면 이제 자판기에 삭제할 때 이렇게 딜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그죠? 예. 이 단어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영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강요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제 동원이 뭐죠?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이 강제로 동원한 한국 사람들을요, 어려운 굉장히 노동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일본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한국을 강제 점령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first mobilization. 대리시즌에서 그들은요, had to use the mobilization. 이 mobilization, 그렇죠? 동원이라든가, 그렇죠? conspiration, 어떤 뭡니까? 유괴라든가 이런 것이 뭡니까? 협력이죠.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만다는 거죠. In the government sense the text. 거민정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감시하는 거민정 교과서에서 이런 first라든가 이런 전시라는 것을 빼고 이런 것으로 협력이라든가 동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모빌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없어지겠죠. 그렇죠? 일본은 자꾸 어, 과거사의 나쁜 행위들을 지우개 이제 현을 매니까요. 문제가 많아요. 이래서 일본이요. 세계 그 G7에 들어가면서도 있어요. 대우를 못 받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좋아, 지정학에서 위치가 좋아서 미국의 비호 아래서 지금 G7에 있죠. 이게 유럽 같으면은 상상도 못하는 짓을 일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쪽발 얘들은. 그렇잖아요? 독일이 유럽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 6년 동안 그 한 행에 대해서 얼만큼 그, 이 유럽 국가들이 그, 저걸 합니까? 나치한 행에 대해서. 그 6년인데. 일본은 6년만 했나요? 그렇잖아요. 20 몇 년, 30 몇 년, 난징, 대학살 20만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난징, 그렇죠? 난징. 예, 난징 대학살 같은 거 있잖아요. 난징이 저기 장개석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게 어느 나라에서던가요? 송나라인가요? 낭진 대학살이라든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학살을 저질렀어요. 한 40년 동안. 그러면서도 한 20년인가요? 45년까지? 그러면서도 그 일본이 응? 뻣뻣해진 게 뭡니까? 미국이 옆에서 지정학적 때문에 공산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G7 참 문제가 많은 나라죠, 그렇죠? 자, 많은 교과서들은 또한 이제 그 찾았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이렇게 뭐 없애야만 없애야만 한다는 걸 알겠다는 거죠. 워타임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된대요. 자, 전시 위안부 여성이죠. 전시 성범 성행위를 받은 여자들이죠. 당시 한국의 성노예죠. 일본의 2차 세계대전 동안 이 전방에서 전투하는 일본 군인들을 위한 한국인 성노예들의 관련한 것에 관해서 이런 워타임에서 워타임이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는데. 그럼 컴포트 위안부만 남죠. 위안부 여성만 남죠.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는 위안부 이것도 없애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막아야죠 보급세계.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 더 강해야 되는데 계속 키워야 되죠. 그거는 쉽게 일본의 기술력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친일 세력들 아직도 친일 세력들의 3대 손주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요? 재계, 관계, 학계, 일부 군에까지 나요.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걸 없앤 다음에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들이 있는면요 시끄럽죠. 뭐 언론도 뭐 다 친일 세력이죠. 뭐.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그러한 표현들의 어떤 삭제는요. 어떤 대태를 설명하였더니요. 일본 정부가 출판업자들로 하여금 역사를 왜곡하게끔 강요를 해오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과정에서 교과서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사 왜곡을 출판사들이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은요. 단지 어떤 시도라는 거죠. 강압적인 어떤 본질을 그렇죠? 일본의 어떤 그 과거 아트라스트 앤드 미스티 과거 잔악 행위야. 그러한 잘못된 행실에 대한 어떤 이 강압적인 어떤 본질들을요, 성질들을 제거하는 시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출판업자들은요, seems to have not other choice about to water down the expression and the description of the forced labor and the sex labor in the face of the government censorship입니다. 자, 출판업자들은요, 어떠한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표현들과 description, 그렇죠? 어떤 표현과 서술이에요. 이 강제 노동과 성노예요. 그렇죠? 정부 검열의 어떤 그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한 표현과 서술을 희석시킨다는 거죠. 물타기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월타운은 딜루트 월스트 월합니다. 그렇죠? 물을 타갖고 희석시킨다는 거죠. 어떤 결과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희석시키는지
시소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동시에 도쿄 가버먼트에서 reinforced its claim of doctor. 동시에 도쿄 일본 정부는요, 독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떠한 그 주장을 계속 재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독도는 어떤 섬이에요? 단지 하산섬이에요. 이 동쪽에 이 동해에 있는 화산 일부 어떤 일련의 화산섬이라는 거죠. 몇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어떤 무인도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찰이 가 있죠, 군인이 가있지 않고. 아마 군인이 가게 되면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더 크게 생기나요? 자, 이 교과서는요, 그 교과서는요,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역사를 반영하고 있죠? 독도가 일본 거라고 속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억셉션까지 딱 해석을 하면요. 이 역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말만 되면은 요 문장은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요. 오해 소지가 많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형용사절이 아니에요. 명사절입니다. 네, 명사절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한 외침들은요. 비상식적인 거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독도는요. 한국의 영토의 일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일부분이었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서 한국의 분명한 영토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뭐죠? 일본 내 극우 세계를 이렇게 단결화시켜서 무엇인가 자기네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강화시켜서 국내에 어떤 힘을 뻗치려고 하는 국내 일본의 역사 의식을 잘못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원래 정치인들은요, 이 정치인은요, 협작꾼이에요, 협작꾼. 협작이에요, 협작. 예. 예, 이들은요, 결코, 어, 정치가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득이 되면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옮겨 타는 그런 장사꾼하고 비슷한 일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상품을 놓고 항상 옮겨 타는 그런 놈들이에요. 이런 정치인들은요. 그러니까 법률을 막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법률들을. 정치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비교급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라는 거죠. 자, 일본 정부가 일본의 어떤 부끄러운 역사, 그렇죠? 이런 역사들을 글로버서면 몸에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렇죠? 얼버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얼버무리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그죠? 일본은요, 블레인튼은 아주 못마땅하게 노골적인 어떤 그 진실의 어떤 이 뭡니까 무시 이런 것에로부터 자꾸 어떤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요, 페이스업트 무엇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역사를요, 스퀘어레는 정사각형이니까 똑바로 직시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강제 노동과 성노예는요, 인류에 대해서 했잖아요. 굉장한 범죄입니다. 나라는요, 이제 어떤 랜드마크를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정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고노성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노성명이 뭐죠? 1993년 당시 관방상이 아마 총무처하고 행안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 장관에서 발표한 고노성명인데요. 자, 이 고노는요, 어떤 걸 인식하고 사갔다는 거죠. 강제동원, 아시아 여성들을 일본 군을 위해서 전시 성노예로서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 동원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죄를 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일본은요, 어떤 그 성명들을 무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특히 2012년이에요. 이때가 이제 아베가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 뭐 이렇게 이 수상으로 이제 당선돼서 총리가 돼갖고 이제 했을 때 문제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요 정권을 잡았을 때죠. 그래서 한일 관계는요 가장 최악의 상태로 1960년 외교가 정상화된 이후로요 1960년 최악의 상태로 갔다는 거죠. 허나 우리는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있나요? 이전에? 없어요. 우리는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외교 관계가 있었나요? 조선은 이제 일단 너무 오래된 거니까 말고 외교 관계가 없었어요. 65년 이후로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거죠. 다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밀항선서 타고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현대 와서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은 65년이 처음이에요. 뭔가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법정 2018년에 있었던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거절한 거로 인해서 65년 외교 정상화 이후로 가장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떤 그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살아있는 한국의 어떤 피해자들이에요. 전시 강제 노동에 의해서 살아있는 한국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자, Japan's the distortion of the history is the culprit behind the sword bilateral relations입니다. 이 culprit이라는 건요, 장본이에요, 장본인. 범인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이에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데서는 것이 아주 주된 어떤 원인이죠.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에요. 장본이에요. 어떤 건 그 뒤에는요, 이 아주 씁쓸한 상호 관계의 인면에는 바로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주된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하는데 실패했어요. 과거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3자 관계, 미국과 이 한일 관계 두 아시아 동맹사에서 3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아버지가 뉴라이트 결인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윤석열 씨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던 50년대가 있잖아요. 윤석열 아버지가 1930년생이니까 50년 초반대죠, 그렇죠? 1950년대 우리나라 역사는요, 세첸 그 신선호, 그렇죠? 이병도, 이 개 같은 새끼들이죠, 그렇죠? 이 무덤이 어딘가 모르겠어요. 이병도의 무덤을 알려주시면 참 좋겠네요. 신선호라든가, 그렇죠? 이러한 친일 사학자들이 색전 조선사 편찬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사실 지금의 한국사 편찬회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 편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들입니다. 물론 편수회 회장은 일본 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건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역사를 거의 다 왜곡시켰습니다. 학교 강단에서 역사를 다 왜곡시켰어요. 고대사를 부정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400년을 전후한 시대에 한 왕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씨의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절에 있잖아요. 그걸 배우고 자랐어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외우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배우고 자랐던 세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뚜렷한 역사를 안 배웠기, 정확한 역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요. 일본이 우리에게 근련돼서 지배한 게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관이 바로
잘못된 어떤 그 후손들에게 잘못된 그런 것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그것은 참 어렵다는 거죠. 한국이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훨씬 더 낫게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후자 일본이 어떤 정확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요, 일본과의 관계를 훨씬 더 낫게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 그럽니다. 자, 윤 years hold a summit with Japan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s early as possible after his inauguration set for May 10.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요, 이제 일본의 수상인 기미다 후시오와 가능한 한 빨리 5월 10일 취임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담을 하기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지도자는요, 이제 어떤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 풀장에서 풀입니다. 그죠? 역사적인 어떤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어떤 그 동반자 관계를요,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어떤 화해와 그리고 이제 용서가 모모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한 어떤 그 뉘우침과 그리고 사과입니다. 이 전시 시절의 한 잔혹 행위에 대해서 참된 뉘우침과 사죄 없이는요, 그 화해라든가 화해자나 용서는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취임 후에 이제 그 정상 외교를 하겠지만요, 정말 조심해야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정말 일본에 기대어서 꼭 살아야 되는가? 아직도 부족한가라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이요,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각계의 지도자들이 잘 판단하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하게 어림부터 넘어가면요, 결국 일본은 100년, 200년 지나면요, 과거 사는요, 그냥 후지부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끝나고요. 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